안녕하세요.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하는 업무 외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기념비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기술사로서 그 품질 시험 기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시험, 공인 시험 기관에 대한 업무, 또 건설 품질에 관련된 업무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보면은 카테고리를 뭐 건설 품질 토탈 솔루션 뭐 해서 건설 품질에 대해서는 모든 솔루션을 제가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뜻에서 뭐 이러한 용어를 제가 좀 많이 쓰고 있고, 뭐 지질조사부터 GPR 탐사, 뭐 국토관리청 등의 각종 점검 대비, 뭐 레미콘, 제가 또 콘크리트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뭐 기술사 분들이나 기술자보다는 조금 잘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을 관련해서 콘크리트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라든지 그 자문, 검토 의뢰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시험 계획서 또는 품질 관리 계획서, 또 각종 품질에 관련되는 기록이라든지 문서 등의 작성 대행 업무를 하고 있고요. 품질 관리 실무 교육, 뭐 현장 방문해서 아니면 강의 형태 등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뭐 기타 뭐 열 몇 개 정도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자문위원 활동하고 있고요. 뭐 세륜기술러지 분석 시험이라든지,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가공인 품질검사 전문 기관인 사무품질시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원에 관련된 그 업무, 그 주요 뭐 평판제하, 레미콘, 또 말뚝제하 시험이라든지 기타 각종 품질 시험에 대한 사항들을 요 블로그에다가 하고 있고요. 또 품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는 반드시 시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시설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험 장비에 대한 뭐 임대라든지 판매, 또 장비 교정에 대한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이제 건설 품질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처음 했던 사항은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 해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우리 품질관리 기술인들이죠. 당시에는 품질관리자라고 했었는데, 품질관리자들이 궁금해했던 법적인 해석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또 법이 또 자주 개정이 되거든요. 왜? 법령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침이라든지 고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개정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개정 시마다 제가 어떠한 형태로 해서 나름의 해설, 또 대응 방안, 왜 그 당시에는 또 건설회사를 뭐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건설기술진흥법령 중에서 품질관리에 대한 해설을 좀 했었습니다. 뭐 그래도 글이 180개 정도 들어가 있죠. 또 각종 우리 건설기술인 대상으로 해서 강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관리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영남건설기술교육원, 또 그 외에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든지 또 여러 개 한국기술사회 여러 개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 한 2년 정도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지는 못하는데, 올해는 뭐 강의한 부분들은 뭐 온라인 강의에서 촬영한 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또 기술 자격 수험서도 제가 꽤 됐습니다. 이거는 2009년, 10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잠깐 좀 중단을 했다가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요. 투자 및 자기개발, 제가 경제적 자유 이 부분을 한 30대 후반부터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30대 후반 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공학도들에게 들려주는 기술사 성공 스토리에서 제가 대표저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 제 배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어떠한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느냐, 또 종국에는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느냐를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2013년도, 14년도쯤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실행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월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디테일한 방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경매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그 중에 또 특수물건 경매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왔고, 현재까지 뭐 어떠한 자산들은 매도를 했고, 현재까지도 아직은 몇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자유, 또 조기 은퇴,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파이어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실행을 했었고, 뭐 현재는 뭐 저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 자유는 뭐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고, 뭐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또 조기 은퇴족 뭐 하게 되면은 조금 빠듯하게 해서 생활비를 뭐 쥐어 짜가지고 뭐 일을 안 하고 뭐 하는 뭐 그런 파이어족들도 있는 것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나와 있지만, 저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파이어족이라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또 어디 뭐 국내 여행에서 장기적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는 파이어족 형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는 파이어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우리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러기 아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기러기 아빠는 자금, 해외로 자녀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힘들다 보니까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데, 정해져 있죠. 1년에 한두 번. 그러나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독수리 아빠라고 그랬나요?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을 때는 가는 아빠. 제가 그 단어 선택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기러기 아빠보다는 그래, 독수리 아빠가 낫겠구나. 자금적인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자녀와 아내를 보고 싶어도 그렇게 꾹 참고, 물론 그 생계 기반이 그 국내에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여건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는 기러기 아빠보다는 독수리 아빠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블로그를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었죠. 업무가 아니죠. 근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글이 지금 2021년 11월 18일 현재 해서 방문자가 100만 명이 됐죠. 그래서 제가 방문 100만 명 되는 거를 해서 계속 한 1, 20분 전부터 스마트폰 보면서 100만 명 되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일에 보면은 보통 한 1200명에서 1300명 보통 신규로 매번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건설 품질 관련해서는 그래도 나름 그 방문자 수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부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법령 품질관리 부분 해설과, 그리고 각종 품질 시험에 대한 내용을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알려지기 했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3년 말인가 2014년 초인가 제가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정충진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이제 경매천사라고 합니다. 경매천사라고 하는데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변호사님이신데, 이 변호사님 밑에 제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돈 주고 이제 수업을 듣고 실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실전 해서 소수 인원으로 해가지고 비용은 좀 비싼 형태의 연회원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정말 제가 뭐 하나를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합니다. 뭐 남들처럼 작심삼일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한번 하게 되면은 정말 은근과 끈기로, 그리고 천천히 꾸준하게 하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형태로 해가지고 경매 낙찰도 받았고, 뭐 2015년도에는 보시면은 뭐 경매로 단독으로 2건 받고, 일반 물건 해서 일반 매매, 당시에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 사이가 굉장히 좁혀지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일반 물건에도 몇 개를 매수를 하고, 또 아는 지인분과도 공동 투자도 하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월세
로 받는 수익으로 해서 300만 원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300만 원만 가지면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300만 원을 달성하는 게 제 입단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일부는 또 시세 차익도 노려야 되겠고, 왜? 일반 물건 갭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월세 소득을 바라는 게 아니죠. 네, 시세 차익입니다. 매도를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이제 포스코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본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은 남양주 덕소인데 동쪽에서 서쪽까지 출퇴근하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편도로 2시간 반씩 걸리다 보니까 하루에 5시간을 출퇴근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집에 오면 8시 반, 9시가 되는데 넉다운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출퇴근하는 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월화수목금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서 제가 그 당시 처음에 블로그 시작했던 2015년도 1월 달에 글을 다시 한번 저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첫 블로그를 쓰고 나서 6년은 안 됐어요. 6년은 안 되고 한 5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됐다고 제가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자유는 이루었고요. 네, 파이어는 아직 제가 은퇴를 안 했습니다. 왜? 현재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현재로서도 회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현재 회사가 공인시험기간인데, 회사 본격적인 업무를 한 지금 한 3, 4개월 정도밖에는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를 정상화 단계로 해서 제가 아주 열심히 움직이지 않더라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회사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회사에 집중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족, 그래서 은퇴를 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을 통해서 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소득이 있는 것이죠. 우리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책을 보시게 되면은 근로소득, 뭐 여러 가지 사분면이 있죠. 그리고 전문가, 순수하게 근로만 하고 어떤 전문가 집단이 있고 또 투자자가 있고 사업가가 있다. 그러한 해서 그 근로자에서 어느 쪽으로 투자자나 사업가로 해서 변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핵심이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 그러한 형태로 현재는 사업적으로, 또 투자는 예전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제가 가만히 있어도 뭐 저는 현재 자산 자체가 최근에 현 정부 들어가지고 그 전 정부까지, 박근혜 대통령 정부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여러 개였었습니다. 10개가 넘었었어요. 주택수가 10개가 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는 왜 거의 뭐 1억이 안 되는 몇 천만 원짜리 뭐 그러한 자그마한 빌라 또는 소형 아파트 이런 걸 가지고, 왜? 월세 소득을 노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좀 몇 개는 팔고 또 현 정부 들어가가지고는 다주택자가 근데 적폐 세력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시선이 있고 또 정부에서 팔라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또 몇 개는 매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왜? 팔고 나서 후회를 했죠. 네, 현재도 그래도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월세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몇 개 다 팔았고 해서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들어오는 뭐 부분은 있기 때문에 또 한 2, 3년 정도만 또 지나게 되면 또 그 월세 소득이 상당히 또 어느 정도는 점프업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월세 소득이 있고요. 뭐 사업으로 들어오는 또 급여도 있죠. 회사를 근무하고 있으니까 급여 소득도 있고 또 각종 기술 영업을 통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일 안 하는 거, 젊은 나이에 아직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일 안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유튜브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도 7시 제가 7분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유튜브 영상 자체도 길게 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방문 100만 명을 기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5년 10개월 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네, 앞으로도 제 블로그하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상호 품질시험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관련된 건설 품질에 관련된 업무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게 되면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